아니, 역사 교과서에서나 보던 이 모자, 갓이 갑자기 전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이 됐다고요?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심지어 비실용적이게 짝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. 오늘 이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. 19세기 말 조선에 처음 와본 외국인들이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. 아니, 길에 나갔더니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들 기록에 뭐라고 남아있냐면 조선은 모자의 천국이다 이랬다는 거죠. 그리고 바로 그 모자의 천국에서도 단연 최고 스타였던 갓이 21세기에 정말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도 아실만한 전 세계 41개국에서 1위를 휩쓴 바로 그 애니메이션 K-팝 데몬 헌터스 덕분이려. 이 작품 하나 때문에 갓이 다시 한번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겁니다.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잠깐 화제가 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.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나서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매출이 무려 36%나 뛰었다고 합니다. 와, 갓을 모티브로 한 상품들이 그냥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간 거죠. 근데 여기서 다들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. 아니, 근데 저 모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속이 다 비치는데 저게 햇빛을 가려주긴 하나? 맞습니다. 바로 그 질문이요, 갓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. 맞아요. 갓을 이해하려면요, 우리가 아는 실용성이라는 잣대를 잠시 내려놔야 합니다. 서양 모자들이 얼마나 따뜻한가, 얼마나 튼튼한가 같은 기능에 집중할 때 갓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거든요. 바로 지위, 예술, 그리고 철학 같은 상징적인 가치를 담아내는데 온 힘을 쏟았던 거죠. 자, 그럼 그 첫 번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갓은요, 그냥 머리에 쓰는 장식무가 아니었습니다. 그 시절 최고의 패셔니스타들을 위한, 요즘 말로 하면 조용한 럭셔리, 바로 그런 아이템이었어요. 조선시대에도 옷 잘 입는데 정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. 바로 깔롱쟁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. 이분들이요, 그냥 요즘으로 치면 패션 인플루언서 그 자체입니다. 옷차림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걸 거의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분들이죠. 그리고 이 깔롱쟁이들은 갓을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. 아주 기가 막히게 커스터마이징을 했어요. 갓끈은 호박이나 수정 같은 보석으로 싹 바꾸고 옥이나 금으로 만든 장식으로 포인트를 딱 줬죠. 이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자신의 세련된 취향과 재력을 은근히 보여주는 그야말로 조용한 럭셔리의 끝판왕이었던 겁니다. 이게 얼마나 디테일했냐면요, 신윤복 그림에 진짜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. 한 남자가 일부러 보석으로 만든 갓끈을 귀에 살짝 걸치고 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내 갓끈 좀 봐라, 이거죠. 자신의 부와 센스를 은근슬쩍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자랑하는 정말 고단수의 패션 스킬이었던 겁니다. 하지만 이렇게 멋을 부리는 것도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. 왜냐하면 갓을 쓴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권력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. 갓은요, 그냥 돈만 있다고 쓸 수 있는 모자가 아니었어요. 뭐랄까, 일종의 자격증 같은 거였죠. 나라에서 치르는 시험,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한 엘리트 계층, 즉 양반들만 쓸 자격이 주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길에서 갓 쓴 사람을 만났다? 그건 곧 나라의 지배층을 마주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. 아니, 그럼 그때 조선에 모자 종류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? 자그마치 2,800가지가 넘었대요. 정말 엄청나죠?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외국인들이 왜 조선을 모자의 천국이라고 불렀는지, 또 모자 하나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중요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? 자, 갓이 패션이고 권력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건 훨씬 더 깊고 좀 더 철학적인 이야기예요. 갓은요, 사실 머리 위에 쓰는 작은 우주 그 자체였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?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단순하게 생긴 모자가 실은 우주의 지도였다는 겁니다. 갓의 모형 하나하나에 하늘과 땅, 그리고 그 사이의 인간에 대한 당시의 세계관이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들어가 있어요. 아니, 모자에 어떻게 우주에 담는다는 걸까요? 자, 갓을 한번 해부해 봅시다.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원이 두 개가 있죠. 안쪽에 작은 원, 즉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인간을 상징하고요. 그걸 감싸는 넓은 바깥 원, 그러니까 챙은 우주를 상징합니다. 그리고 이걸 옆에서 보면요, 평평한 챙은 땅,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인간, 그리고 높이 솟은 부분은 하늘을 의미해요.
그러니까 갓을 쓰는 행위 자체가 땅과 하늘을 잇는 존재가 되겠다는 다짐이었던 거죠. 매일 아침 머리 위에 이 작은 우주를 얹으면서 세상의 이치를 되새겼던 정말 멋진 철학적 실천 아니었을까요? 이렇게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가시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으로 거의 사라질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? 가스 여정을 보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. 2800가지가 넘는 디자인으로 꽃피었던 그 화려한 모자 문화가 단발형 딱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. 생각해보면 당연하죠. 상투 위에 쓰는 모자인데 그 상투를 잘라버리니 갓이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.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죠. 그렇게 잊혀지는가 싶었는데 오늘날 K 콘텐츠를 타고 정말 멋지게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. 그리고 갓의 부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게 진짜 대단한데요. 세계 최고의 럭셔리 그룹이죠. LVMH에서 갓을 만들 때 쓰는 이 전통 말총공예 기술에 지금 주목하고 있대요. 이 기술을 이용해서 현대적인 하이패션 모자를 만들 수 있을지 연구에 들어갔다는 거죠. 정말 수백 년 전 조선의 장인 정신이 21세기 하이패션의 가장 핫한 영감이 된 셈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갓은 그냥 모자가 아니었죠. 그 안에는 패션과 사회 그리고 철학이 모두 담겨있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속이 훤히 비치는 이 비실용적인 모자 하나에 이렇게 깊은 우주가 담겨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매일 그냥 지나치는 평범한 것들 속에는 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? 오늘 한번 주위를 새로운 눈으로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?